빼독의 티업, 그러니까 빼독을 위해서 양자 측정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심을 어떻게 하면 갖게 할 수 있을까?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지혜 좀 더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양자 측정기를 저는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양자 측정기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클로징은 모두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 말을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양자는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정말 좋아요. 건강 측정기가 있어. 병원에서 검사하는 것처럼 네 건강 상태를 다 볼 수 있어. 내가 해주려고 이걸 가지고 왔어. 이러면서 그냥 이런 말들 하면서 막 꺼내시면 돼요. 양자 측정기는 꺼내놓으면 이목이 무조건 집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코로나랑 연결지어서 저는 이런 멘트를 되게 많이 쓰는데, 요즘에 코로나가 내가 걸렸는지도 모르게 걸리는 경우들이 많고, 면역력이 높으신 분들은 증상 없이 지나가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좋으면 증상도 없이 지나간다더라. 내가 체크해 주려고, 그래서 우리 주변 식구들 체크해 주려고 가지고 왔어. 라고 하면서 꺼내시면 돼요. 사실 양자는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양자 측정을 하시면요, 내가 보건소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 보건소처럼 된다라는 말을 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나를 보건소처럼 건강 측정해주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자기의 건강 상태를 막 체크만 해보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양자 측정을 여러 명이서 하다 보면 그 중에는 부정적인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 거 다 무시하시고 최대한 많은 분을 측정을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친척분들도 다 지인이잖아요. 내가 의사가 아닌 다음에야, 내가 아무리 여기서 날고기는 전문가여도 그들 눈에는 제가 그냥 무면허 돌팔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아는 척을 하면 할수록 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스토리 위주의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스토리 위주의 얘기라는 게 뭐냐면, 빼독을 통해서 고혈압약, 뭐 혈압약 이런 끄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회원이 내 회원이 아니어도 내 회원인 것처럼 내가 이런 회원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라고 스토리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시고, 뭐 불임인 사람이 임신을 했다, 아토피를 고쳤다 등등등등, 우리 얘기할 스토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스토리를 많이 공유하세요. 아무리 전문가처럼 생각해보세요. 뭐, 만약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채원 사장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채원 사장님은 집에 가면 의사만 4명이 있는데, 의사 4명 있는데 가서 내가 전문가처럼 얘기하면 얼마나 개무시를 당하겠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그나마 그런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을 상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내가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내 회원들을 이렇게 많이 바꿔놨어요라고 스토리를 총동원해서 사람들이 측정하는 동안 그런 스토리를 많이 나누시고, 그리고 측정하시다 보면 분명히 그 자리에 고혈압약, 당뇨약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을 노리면서 약을 끊은 사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네버, 진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자리에서 읊어주시면 안 돼요. 뭐 얘는 이렇다, 쟤는 저렇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비포 애프터 그냥 많이 보여주시고, 그냥 살짝 겁만 주시는 거예요. 뭐 이런 멘트 있잖아요. 이런 상태로 계속되시면 한 내년 봄쯤엔 병원에 약 타러 가시겠어요. 뭐 이런 그냥 가벼운 멘트들로 겁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이 측정하시고 오세요. 네. 이 멘트는 좀 연습을 어수룩하게 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봄쯤엔 병원에 약 타러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 너무 걱정돼가지고요. 이렇게요. 네. 부정적인 분들이 있다면 그냥 무시해라. 스토리 위주로 가자. 그리고 딱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열어서 착착착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라든지 카톡 문구들을 한 곳에다가 폴더로 저장을 해놓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처럼 하라. 그냥 네, 빨리빨리 진행하고 흥분해가지고 막 내가 전문가인 척
그 오버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네. 혹시 여기에서 저희가 좀 더 유념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박사님? 음, 사실 그 명절에 양자로 뭔가 클로징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대신에 많이 측정해주고 오세요. 양자 측정을 하셨다면 명절 이후에 약속을 잡아서 1대1로 만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측정 결과가 이렇게 뭐 전화를 하시는 거죠. 측정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자세하게 만나 뵙고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약속을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양자로는 클로징 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현라인 아침 미팅, 더 랑현 라이브. 안녕하세요. 랑현라이브 MC 최미경입니다. 자, 똑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정성을 다해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다르듯이 어제 프로덕 아카데미 너무 좋으셨죠? 자, 어제 이야기 잠시 해보고 시작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에 나오신 김재은 사장님, 고객 관리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시는지 암 수술하신 고객의 두피 관리뿐만 아니라 희망까지 전달해주신 그 정성이 매우 감동스럽습니다. 그리고 두피 모양이 바뀐 모습을 보니 너무 인상적이셨죠? 자, 그리고 두피 특강을 진행해주신 김지영 사장님, 전문가답게 모발 성장의 원리부터 탈모 원인까지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아낌없이 나눠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비즈니스는 숫자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성공 확률이 높은 사람일수록 목표를 세부적으로 계량화시키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좀 더 숫자와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순서 안녕하세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사장님은요. 멘탈하면 이분이 떠오르는데요. 그 주인공을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신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킨 사업가 안영신입니다. 네, 저의 상위 스폰서님은 해피바이러스 송지영 스폰서님이시고 그룹장님은 뉴스킨 사업의 비전이시죠. 송영덕 이연서 그룹장님이십니다. 네, 사장님. 반가워요. 사장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하는 일이 심리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의 치유를 돕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힘든지 또 검사도 해드리고 하면서 진단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임상심리사이기도 합니다. 네. 저랑 굉장히 통하는 게 많은데요. 사장님 상담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 상담이 비즈니스와 연동해서 어떤 점이 강점으로 연결될까요? 강점은 그 예전에 조규철 스폰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용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만나던 분들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리는 거, 이제 수용하는 거 그런 거는 굉장히 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게 정말 강점인 것 같다라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그러면 반대로 어떤 점이 잘 안 되던가요? 너무 이런저런 생각들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또 생각도 해보고 또 어떨까 이런 피해를 혹시 주지 않을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뭐 혹은 또 내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밀어붙이는 힘이 좀 부족하고 파워가 좀 약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지 않으신데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배려를 너무 하시다 보니까 상대를 상처를 안 주려고 이렇게 많이 하시다 보니까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완할 점을 정확히 내가 아니까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요? 내 자신을 정확히 아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내 자신을 잘 알고 상대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해도 또 실제 네. 상담하고 이렇게 이 뉴스킨에서의 면담은 또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충분히 공감하는 얘기예요. 네. 자, 좋아요, 사장님. 자, 그러면 감성을 다루는 일을 오래 하시다가 이제 목표, 숫자, 달성, 뭐 신장 이런 일들을 하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기존에 하던 일하고는 너무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물론 하는 일에서 목표를 갖고 이제 내담자를 변화시키는 거를 하기는 하지만, 네. 그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네.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머리에 쥐가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맞아요. 숫자를 생각하면은 머리에 쥐가 나요. 저하고,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숫자와 친해지셨어요? 뭐 친해지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친해지셨을까요? 그래서 숫자를 구체적으로 잡기는 참 어려웠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우선은 석세스 트립 회사의 로드맵에 그냥 맞추자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네. 사장님 얘기하신 게 기억이 나요. 마이뉴스킨을 매일 들여다봤다. 숫자가 있든 없든. 그래서 익숙해지려고 감 잡으려고 노력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또 석세스 트립을 얘기를 하셨는데 뭐 쥐가 난다고 하시더니 정말 정석으로 제대로 잘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지금 제대로 잘하신 건데 석세스 트립 목표를 갖고 목표 설정이 되고 4명을 찾으셨고 또 GV, OV에 대한 숫자와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는데요. 네. 잘 모를 때는 석세스 트립 목표를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장님, 그 트립 달성을 하와이를 달성하셨다고 하셨죠? 네네네. 네. 못 가셨잖아요. 예, 하와이는 너무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아, 그때 너무 당시에. 아쉬우셨겠다. 그죠? 예. 그래서 그래도 어떻던가요? 네. 하와이는 못 갔지만, 그래도 현금으로 2배를 받았습니다. 맞아요. 현금으로 2배를 받으셔서 그러면 예. 현금으로 2배 받으셔가지고 뭐 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때 빵꾸 난 거 메꿨어요. 너무 상남하시다고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름답게 좀 포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데 쓰셨네요. 빵꾸 나고 썼다. 네. 아니, 이런 얘기도 유용하더라고요. 재밌게, 네, 유용하게 쓰셨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혼자 입금된 것도 아니고 2명의 목이 네, 부부로 입금됐으니까. 등록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짭짤하게 이렇게 유용하게 쓰셨네요. 네. 사장님, 그 추석이 이제 코앞에 있어요. 근데 추석 때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추석 때 이제 친척들 만나게 되니까 가서 또 썰을 풀어봐야 되겠죠. 네. 뉴스킨에 대한 제 임상 얘기도 하고 또 경험 얘기도 하고 또 리드하라에서 알려주신 대로 또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네. 나는 EM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거기에서 몇 가지만 하셔도 되죠. 그죠? 예. 네. 다시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리드하라에서 이혜미 사장님 나와서 하신 걸 보면 너무 써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네. 오늘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사장님이 굉장히 조용한 카리스마세요. 사실은. 이렇게 상담을 하시다 보니까 조곤조곤 얘기를 해 주시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아우라가 있으세요. 그 뭔가의 어떤 순간에 낚아채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시거든요. 사장님 잘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장난도 쳐가면서 잘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사장님 뭐 포부나 계획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9월이 다 가지 않았으니까 시드니 목표를 생각하면서 정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응원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시간은 공지사항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3.3 회식클럽에서 중요한 공지를 직접 전달해 주실 텐데요. 새롭게 바뀐 식단과 후기에 대해서 3.3 회식클럽 원장님이신 최수미 원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3 회식클럽 본원 원장 최수미입니다. 네, 네, 원장님 시작해 주세요. 네네. 3.3 회식클럽이 저희가 진행이 된 지 올해가 요번 기수가 40기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10주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10주년이 되면서 식단이 조금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들도 많으시고 왜 변경이 되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PPT를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식단은 어떤 형태로 바뀐 거냐면 저희가 건강하게 평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챌린지를 하는 기간 또 패독을 하는 이 티알라인티를 하는 90일 동안에만 건강한 식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습관이 바뀌어야지 되고 식단이 바뀌어야지 되고 나의 운동 습관, 먹는 습관, 물 마시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이 다 변경이 되는 거가 저희 포커스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바뀐 식단은 지속 가능한 식단이에요. 또 간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편해진 식단을 가지고 저희가 그 15일간 정도 지난 분들이 많이 계시고 굉장히 좋은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후기들을 좀 나눠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바뀐 게 지난 기수에는 오전에 과일을 드실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요번 40기부터는 오전에는요 과일만 드시는 거예요. 픽컨트롤을 드신 다음에 20분 후에 과일을 드시는데 그거를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좀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30분에서 1시간 가고 또 과일을 드셔도 되는데 오전까지는 과일만 드시는 형태로 식단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오전에 예전에 했었던 야채를 챙기고 탄수화물을 챙기고 그리고 단백질을 챙겨서 쉐이크에다가 먹는 것보다 훨씬 간편해졌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 식단에는 과일만 먹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우리 티알라인티를 많이 하는데 과일을 먹어서 괜찮겠습니까? 이런 얘기들도 해주셨고요.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는 약이 이미 많아요. 뭐 고혈압 약이 뭐에 뭐 이런데 이런 분들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100%를 모든 분들이 다 하셔. 저희 티알라인티 챌린지 3.3 회식클럽은 건강해지는 몸이 되기는 하지만 당뇨인 분들을 위해서 나온 제품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과일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과일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요 공복에 드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습관이 식사를 다 하고 나서 바로 과일을 먹는 거예요. 굉장히 몸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당이 문제다라고 하신 분들도 공복에 과일을 조금 드시는 거는 건강에 오히려 더 도우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실 수가 있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과일을 드시고 30분 후에 쉐이크를 드신 다음에 약을 드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지금 1000분 정도가 본원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임상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점심 식단은 15일간은 이렇게 기존에 하던 쉐이크 탄수화물 채소가 점심에만 들어가고요. 그리고 계란 흰자 이렇게 해서 단백질 쉐이크 해서 이제 진행이 된 다음에 15일이 지나면 저희가 한식이 좋겠죠. 골고루 야채가 들어가져 있는 그런 백반 식단을 저희가 75일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식단 이름이 1575 식단이에요. 15일 동안 이렇게 점심 드시고 75일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간식에는 견과류 저희가 그 하루 견과류가 나오잖아요.
뭐 프로틴바, 우리 프로틴바를 드신다 그러면 프로틴바가 너무 많이 맛있어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한 개 정도 이렇게 해서 드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저희가 단백질을 허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단백질과 채소와 쉐이크를 드셔주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탄수화물, 고구마나 감자 이런 것들을 뺐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식단이 바뀌고 나서 이런 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15일 만에 만성 피로, 허리 디스크가 있었던 분이 과체중이신 분이세요. 이분은 고도비만이신 분인데 본인이 식단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서 5kg를 15일 만에 체중이 7.8kg가 감량이 됐는데 체지방이 5kg가 빠지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몸에 고도비만이시니까 영양 반응으로 두통이 나왔지만 그게 금방 또 자리를 잡고 이런 좋은 임상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분은 또 마지막 15일이 지나고 나서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아침에 눈이 너무 잘 떠져요. 굉장히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15일이 됐었을 때 눈이 번쩍대고 활기가 있어지고 글로쓰기 벅찰 정도의 삶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내장지방 2, 체지방 3, 몸무게가 2kg가량이 줄어서 이분도 만성 두통이 사라지신 분, 그리고 알람보다 눈이 먼저 떠지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10일 만에 체중 3kg, 3%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빠지시는 분들이 15일 만에 정말 놀라울 만한 임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들을 저희가 이런 임상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저희 식단이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된 것들,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된 것들이 네, 더 건강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챌린지가 끝나고 나서도 평생 동안에 아침에는 가볍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 에너지를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다 써버리기 때문에 졸립잖아요. 근데 과일을 먹으면 가벼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많은 후기들이 저희 안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333 헬스클럽에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인데도 내용을 정확하게 다 전달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고 누구에게 전달할까? 343 헬스에 몇 명을 등록시킬까? 명단이 생각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한민국 체중 조절 넘버원으로 선정된 공로가 가장 큰 이유는 333 헬스클럽에서 잘 리드해 주셔서 이렇게 멋진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지속 가능한 식단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미경의 직문직설 시간입니다. 초대자가 선택한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 키워드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메인 게스트는요. 제가 너무나 모시고 싶었던 사장님이신데요. 자, 얼마 전에 프로덕트 프로세스라는 주제로 방송에 나오신 사장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비즈니스는 숫자이다라는 주제에 맞게 3가지의 숫자의 키워드를 갖고 나오셨는데요. 인기 MC 김희철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꿈과 시스템이 있어 성과를 내는 행복한 그룹, 랑하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의철입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이 앞에 계시니까 굉장히 든든합니다. 사장님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기소개 그래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울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러닝큐로 누스킨 비즈니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누스킨 하기 전에는 제가 영어 강사였고 또한 국가재무설계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어떤 분이 자기 자녀의 영어 공부를 시키는데 설명회 가는데 좀 따라갈 수 있겠냐라고 제안했던 게 제가 누스킨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고요. 거기서 제가 한동안 찾고 있었던 네트워크 마케팅의 한 회사를 좀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이제 영어 교육 쪽에 이제 세미나를 제가 들으면서
이거 뭔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 2개월 반 정도 알아보고 난 뒤에 바로 전업하게 된, 예. 그래서 러닝큐어의 사업자라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 러닝크루 입문하셨다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잘 얘기해 주셨고요. 사장님,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얘기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순차적으로 진행해 볼 텐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더 빠르게 사업이 전개될 때가 있고 또 정체될 때가 있어요. 물론 정체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빠르게 전개될 때 보면은 명확한 목표와 숫자가 있었기에 더 달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오늘 3가지의 숫자의 의미를 전달해 주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 20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2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주제가 비즈니스는 숫자이다라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누스킨 비즈니스에 짧지 않은 그런 이제 시간들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방금 이제 최미경 MC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달려보니까 정말 이렇게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성장하지는 못하지만 막 이렇게 열심히 달려서 성장할 때가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제가 정말 집중하면서 달렸던 때를 보니까 결국은 숫자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생각났던 게 저는 이제 20이라는 숫자였어요. 그 20이라는 숫자는 뭐였냐면 제가 처음 누스킨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저희 울산 센터에 이제 강의장이 있었고요. 그 강의장에는 약간 영화관식으로 좌석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좌석이 80석이었거든요. 10명씩 해서 8줄이 있었는데 제가 차업을 딱 시작하면서 그 80석 중에 제가 앞에 2줄을 꼭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마음을 먹었어요. 그 2줄이 바로 20이라는 숫자고요. 저 20이라는 숫자를 내가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열심히 집중했었고 제가 처음에 그 20을 향해서 달렸고 그 20을 처음으로 달성했을 때가 서울에서 장미옥 사님께서 내려오셔서 강의했을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저와 제 초대자와 제 파트너 사님들과 초대자까지 해서 23명이 그때 처음 참석해서 함께 축가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네. 80석 중에 그 20줄은 내가 맡아서 초대를 하겠다라는 숫자가 20이라는 숫자였군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그렇게 정했었어요. 사장님, 그러면 20명 초대하기 위해 사장님 명단 작성 얘기하셨는데 몇 명이었습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 몇 명이었을까요? 명단 작성이요? 네네, 몇 명이었어요? 그 내용은 이제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 이제 스폰서님과 함께 그 명단 작성을 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랑 같이 이제 시작했던 분들이 명단 작성을 해왔는데, 제가 그때 명단 작성을 1000명을 해갔거든요. 1000명.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발표할 때, 그 팀메이트가 15명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985명이 저를 거절한다 하더라도, 저와 뜻이 함께, 제 뜻을 함께 가고자 하는 15명을 찾으면 되는 거죠. 라고 하면서, 제가 발표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사장님, 그래서 그걸 상상하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 김지사님의 명단이 정말 많았구나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실제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그냥 여러 명단을 실제로 적어보면요, 근사치로 해서 나올 겁니다. 네. 그때 그 명단들을 제가 다 만나지를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명단을 다 제가 가지고 있을 때 든든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때 그 20명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또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매 세미나마다 그때 초창기 때는 무조건 초대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네. 사장님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채우려니, 20명 정도는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에 집착했더니, 그렇게 또 다이아몬드가 되셨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2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숫자도 참 묘해요. 4, 6, 10인데, 이 숫자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제가 그 다음 숫자는 사실은 신규라는 숫자거든요.
열심히 이렇게 달렸는데, 조금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저만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함께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열심히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제가 했던 게 바로 신규 숫자였어요. 신규. 근데 그 신규는 이제 세 가지였어요. 신규 가망 고객, 그리고 신규 사업자, 그리고 신규 초대. 예. 여기에다가 제가 정말 집중을 했었거든요. 집중했던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열심히 뛰는데 뭔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누스킨 몰에는 또 실적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의 활동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봤어요. 거기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모스 부호라고 아십니까? 그렇죠? 보통 0과 1을 가지고 의사를 전달하는 그 모스 부호가 있는데 그 실적란을 제가 보면서 모스 부호를 봤어요. 왜냐면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신규 회원 숫자였거든요. 네. 파트너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파트너 사장님들의 신규 회원 숫자를 보니까 이렇게 매달마다 신규 회원이 깜짝 놀랄 정도로 0, 1, 0, 0, 0, 1, 0, 0, 1, 1, 1, 0, 0 이런 식으로 숫자가 되는 걸 제가 봤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때부터 좀 더 우리가 활동력을 높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게 바로 460인데 그 460은 뭐였냐면 매달마다 프로모션을 제가 이제 스폰서링 관계에 걸었었죠. 그렇게 해서 정기 구매를 매달 4건 이상 하게 되면 이게 4고요. 6은 뭐였냐면 매달 초대 세미나에 6명 이상 초대를 하게 되면 그리고 또 10은 뭐였냐면 매달 제품 구매 조금이라도 제품 구매하는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신규 회원이 10명이 되면 이렇게 해서 3가지 조건을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조건을 달성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달마다 제가 과감하게 G3 한 박스씩 이렇게 시상을 걸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사장님이 남자분이어서 이렇게 숫자에 민감한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재미있게 해주셨지만 이 사장님이요. 정말 4, 6, 10이라는 숫자 ARO 4건, 초대 6건, 신규 구매 10건에서 그때 당시에는 개인 프로모션도 없었을 텐데 내가 뭔가를 동기부여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개인 프로모션을 건 적도 있으셨고 결국은 이렇게 정했더니 기한을 정한 ARO가 100건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죠? 네네네. 진짜, 그때 체계적으로 너무 숫자에 집중하셔서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 조건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 조건이 어떤 거였었죠? 예. 그 조건은 뭐 다른 별 큰 건 아니었고요. 네. 그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460은 이제 결과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또한 성과에 좀 집중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것만 잘한다고 해서 또 비즈니스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단위 이제 시스템에 들어오는 사람과 시스템에 좀 소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열심히 판매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460을 달성하지만 단위 이제 매달 이제 저희들이 주어지는 그 시스템의 70% 이상 30%는 제가 인간적으로 조금 봐줬고요. 그래서 70% 이상 달성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G3를 시상을 해드렸고요. 만약에 근데 이제 70%가 좀 못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좀 시스템에 소홀하신 분들도 이걸 달성했을 때는 시상을 하긴 했어요. 아니 이제 그때는 바디바디 뷰팩 한 팩을 따로 이렇게 지급을 해서 약간 변별을 했었습니다. 네, 사장님 굉장히 똑똑하신 거예요. GV 매출만 일어나는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싶어서 그들을 시스템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구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디바 받으신 분들이 왜 저는 똑같이 했는데 왜 저는 이걸 줘요? 그러면 시스템에 오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신 거죠. 너무 이 4, 6, 10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저도 네.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정확한 또 숫자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딱 4년 차가 되었을 때에 이제 제 그룹 그러니까 저의 이제 제 GV 안에 있는 소비자 회원이 270명이 딱 누적이 되더라고요. 와. 270명이 딱 되어서 그걸 이제 항상 파트너분들에게 항상 공개하면서 많이 다녔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그 270명 중에 90%는 사실은 제가 비즈니스 처음 시작했을 때 그 1000명의 명단을 제가 했기 때문에 270명이 돼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놀라운 일이 그 270명 중에 90%, 예, 90%가 10%를 뺀 90%가 다 그 명단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네. 와, 이것도 새로운 데이터네요. 네. 자, 이렇게 숫자를 갖고 계량화 시키다 보니 사장님이 분석을 하시게 된 거죠. 막 감성만 갖고 뭔가를 사람을 만나서 될 일이 아니라 나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확하게 수치화하셨고요. 그걸 토대로 결과를 보고 또 분석을 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신 거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하신 거라 저희가 여기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 숫자도 굉장히 궁금해요, 사장님. 100이라는 숫자를 얘기해 주셨는데 백족보, 조기철 스폰서님이 말씀하신 백족보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백족보입니다. 네, 그 얘기도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조기철 스폰서님께서 그때 이제 그 포인트 리더 교육을 전국적으로 다니시면서 많은 리더분들을 양성해 주셨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들에게 미션으로 이렇게 주셨던 게 바로 백족보였거든요. 그래서 100명의 족보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이제 나의 백족보, 그러면 그 백족보에 대한 기준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100명의 가망 사업자라고 조기철 스폰서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또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봤는데, 지속적으로 의도적인 만남이 이루어져 가는 명단이 100명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그 의도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프로세스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명단이 100명이면 저는 그 100명이 백족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백족보에 대한 것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시고, 그 카운팅 할 때 여기 기준이 나름 있네요. 그 지속적으로 의도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명단이면 한 3번 정도는 만나야지 이 100명의 카운팅하는 명단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뭐 3번이 될 수도, 한 번, 2번, 뭐 3번도 될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새롭게 신규를 컨택하든 아니면은 그 컨택 중인 사람. 근데 예를 들어서 백족보라는 게 뭐 완성이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만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게 연락이 끊어지게 되거나 아예 이제 이렇게 고객에서 이탈이 되는 경우는 그 명단에서 제외해야 되겠죠. 네. 결국 사장님이 이렇게 목표를 딱 수치화시켜서 명확하게 백족보에 대한 분들을 만났는데 결과가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있으셨나요? 뭐 그렇다고 제가 진짜 뭐 열심히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오늘 백족보라는 숫자를 여기에다가 오늘 이제 집어넣은 것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뷰티 헬스의 그 제안서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제가 꾸준하게 이게 풀 관리라고 하는데, 이런 풀이 100명이 꾸준하게 찰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가는 거였고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백족보가 100ARO가 된다는 100개의 정기 구매 고객이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100명의 정기 구매 고객이 결국은 백족보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결론 사장님 그 백족보의 명단을 적어서 일일이 만나셔서 ARO 100개가 넘으셨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만지비가 넘으신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만지비가 뭐 지난달에도 넘었지만은 간혹 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아유, 사장님, 만주비 거의 되신 거죠. 이것만으로도 지금 놀라워하는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러면 이 얘기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AR로 한 건에 대한 10만 원의 가치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생각보다, 이제, 그 각자가 자기가 잘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또, 남자 사장님이신데, 갈바닉을 정말 잘하시고, 그쵸. 그 여성분들을 잘 이렇게 벗기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잘하는 부분이고 또 약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좀 분석을 하는 걸 잘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록하는 걸 좀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컨설팅을 잘 하거든요. 그 전에도 컨설팅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뷰티 헬시, 그 제안서라는 부분들을, 발표를 해드렸던 거였고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랑연 아이브에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각자가 다 잘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잘하는 부분에 집중을 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TR9T가 가장 집중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판매를 잘 못해요. 판매를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잘하는 컨설팅을 오히려 더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부터 저는 이제 그렇게 조금 전략을 잡고 움직였는데, TR9T는 좀 더 제 입장에서는 판매 쪽에 좀 더 가까웠고, 정기 구매는 컨설팅 쪽에 좀 가까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고객들하고 뷰티나 또한 헬시 상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규 고객을 만나게 되고 또 컨설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기 구매가 이어지게 되었고, 그 정기 구매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제가 해봤거든요. 보통 정기 구매가 월 10만 원 이상 되잖아요. 그죠? 한 2개에서 3개 정도 하면 10만 원 이상 되니까 그걸 12달러에서 보통 계산을 하게 되면 정기 구매 한 건이 TR9T 한 건하고 같이 맞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TR9T 정기 구매를 100개를 하게 되면 이제 TR9T 100개를 1년 동안 판매하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TR9T를 그렇게 막 잘 판매할 자신은 없지만, 그렇지만 정기 구매를 통해서 TR9T만큼 매달마다 10개씩 재구매, TR9T 10개가 재구매가 일어난다면 재미있는 일이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저랑 또 저희 파트너 모든 사장님들에게 제가 ARO 한 건은 TR9T 하나하고 똑같다라고 안내를 하면서 열심히 제가 전달했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볼게요. ARO 한 건이 10만 원으로 치면은 1년이면 1000G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TR9T와 같은 의미로 본인은 해석을 하셨고, 결국에는 정기구매 한 건이 TR9T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성을 들이셨대요. 그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분의 100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신 거죠. 와, 이 방법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난 TR9T가 너무 약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한 명의 고객이, 정기구매 고객이 TR9T 한 명의 고객과 일치하는 그 이해만 잘 하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실천해보고 싶습니다. 사장님, 그럼 100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때 사장님이 어떤 실천 사항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실천 사항이 있으셨을까요? 네, 지금 방금 이제 진명자 사장님이 이렇게 댓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월 정기 구매로 TR 10개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쨌든 이제 ARO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제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이제 아까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했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조기철 스폰서님께서 저희들에게 백족보 이렇게 열심히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이게 적는 게 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밴드를 통해서 아예 이제 백족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밴드가 보통 이제 밴드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 저는 한 밴드를 백족보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분의 이름과 그다음에 그분의 구매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정기 구매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측정하는 그런 기록지들, 이런 부분들을 밴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밴드의 그 한 밴드의 댓글을 통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만났을 때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담이나 결과나 이런 부분들 꾸준히 기록을 해서 이제 기록했던 게 조기적 스폰서께서 알려주셨던 그 방법이었고 그걸 이제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생각보다 좀 이렇게 기억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밴드로 기록해 놓으면 바로바로 이제 고객님들께서 바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밴드에서 검색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는데 저도 어제도 거의 한 3년 만에 고객이 전화 오셔서 자기 회원번호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오. 네, 그런 경우에도 그냥 수첩이 따로 없지만 밴드에 이 3년 만에 고객이니까 저도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밴드에 딱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번호를 바로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바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서 또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콜드, 그렇죠? 콜드를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뷰티 헬시 그 이제 제안서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정도로 활용해가지고 꾸준히 제가 백족보를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네. 밴드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너무 꿀팁이라고 지금 댓글도 올라와 있는데요. 밴드에다가 인적사항, 제품 구매, 이 사람의 스타일, 특이사항, 기본 정보를 기록하고 나중에 100명이니까 막 일일이 찾기가 어려운데 조회를 해보면 그 이름을 치면 바로 나와서 TR 번호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죠? 네네.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꼭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콜드의 왕자, 뭐 이런 수식어가 붙었는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콜드 얘기도 좀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사장님의 그 콜드하는 스타일을 제가 들어보니까 일단은 사장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콜드를 하시죠? 콜드는 지금 이제 저희 랑년 아인에서 사실은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좋은 결과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은 그런 수식어는 저한테 맞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콜드 강의를 2개를 해서 거기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또 이제 노하우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나누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 사실은 콜드를 제일 참 하게 된 계기는 저는 굳이 명단이라든가 소개받는 데는 참 컨설팅을 통해서 잘 했기 때문에 필요를 그렇게 많이 못 느꼈었는데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지원을 하다 보니까 콜드를 제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콜드를 하게 되었었고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지금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콜드를 지금도 그냥 꾸준히 하게 되는데 그냥 생활 속에서 콜드를 저는 항상 합니다. 항상 안테를 세워놓고요. 보통 식사를 하다든가 커피를 마신다든가 또 주위에 내가 어떤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허투루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고요. 그냥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냥 생활 속에서 그분들에게 뉴스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는 제가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장님이 콜드 방식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일단은 생활 속 콜드가 익숙해 계시는데 말을 건대요. 말을 걸어서 이 사람이 어떤지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되면 이 사람을 2번 만날 건지 3번 만날 건지 판단을 하시고요. 그 본인의 좋은 이미지를 남기신대요. 그리고 상대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3번 이상은 가는데 첫 번째부터 명함을 주지 않는데요. 한 3번 정도 갔을 때 명함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사장님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나의 이미지를 전달해서 명함은 나중에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뷰티 헬스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너무 어렵고, 분석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약간, 나도 그런 거 잘 못하는데 했는데 사장님 얘기 듣고 다시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것이 GV 안정화가 되더래요. 매출이 빨리 일어나더래요. 이거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2주 전에 했던 이제 뷰티 해출 설계라는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사장님들께서 각자 잘하시는 분들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제 같은 사례는
제가 그때 그 강의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이제 어, 그 서울 쪽에 계시는 남자 사장님께서 따로 연락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인스타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그 내용이 약간 맞으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으시는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판매라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좀 크게 자신 없지만 단지 이제 상담을 내가 꾸준히 잘하고 좀 분석을 하고 좀 이렇게 세심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있잖아요. 다른 부분들을 잘 못해도 그 장점을 가지고 충분히 이 비즈니스를 전달하고 ER로 정기구매 100개를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이제 그런 자료들을 내가 어떻게 귀찮아서 못 만든다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미 다른 부분으로 잘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만나다 보면 이분에게 정말 좋은 설계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일즈는 교육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교육이냐면 이 고객이 다른 세일즈맨에게 다른 세일즈맨에게 매력을 못 느끼게끔 할 수 있는 교육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저를 통해서 저의 상담과 컨설팅을 받고 난 뒤에는 다른 분들에게는 절대 이런 이제 그런 고객 관리라는 부분들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그 고객은 저에게 지속적인 안정적인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정도의 노력을 하는 건 전혀 시간적으로나 노력적으로나 아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고, 나는 이걸 좀 적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그냥 ARO에 집중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장님이 100이라는 숫자를 얘기하셨을 때 사실은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사장님의 경험의 양이시구나, 시행착오의 양이시구나, 어떤, 1000명을 만났을 때 그 이상의 가치가 100이 된 거지. 걸러서 필터링 돼서 100명이 된 거지. 여기 땀과 노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얻는 것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이 숫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구매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의 양이 축적이 돼서 사장님을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지 않게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100이라는 숫자가 달리 보입니다. 사장님 시간도 가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마무리하는 생각으로 좋은 얘기로 오늘 훈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숫자를 여러 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사실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약간 이제 뭐 이렇게 출연을 요청하셔서 숫자라는 단어를 보면 저도 사실은요 항상 주눅이 들고 또 작아지는 게 또 제 자신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숫자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뒤를 돌아보면서 초창기 때는 내가 설명하기보다는 초대에 집중을 했던 거 그게 20이라는 숫자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3개월 만에 또 루비가 되고 7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담고 난 뒤에 이제 이걸 복제하고 레버리지를 가다 보니까 4, 6, 10이라는 숫자 기준을 정해놓고 함께 파트너들과 함께 제가 뛰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백족보라는 이 10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대리점으로서 정말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제가 매출이 뜨고 또한 그 안정적인 모습을 또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자 이건 제가 스스로가 또 정하면서 제가 채찍질하면서 또한 저를 돌아보는 숫자였고요. 여기 계신 랑인 라이브에 계시는 모든 사장님들께서는 본인의 숫자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그룹에서 제시하는 숫자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숫자, 정말 가슴 뛰는 그 숫자를 간직하고 또 열심히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20이라는 숫자, 4, 6, 10이라는 숫자, 100이라는 숫자를 예시를 들어서 힌트를 주신 건데요. 일단 이 숫자에 앞서서 내가 그 사람에게 뉴스킨을 전달하고 싶은지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아무리 숫자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랑연 라이브에서 힌트를 드려도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사장님께서는 어떤 힌트와 예시를 들어서
좀 더 정보를 드린 것 뿐이죠. 일단은 오늘의 정리는 내가 정말 뉴스킨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가 첫 번째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전략적인 부분은 수치화해서 목표를 잡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체중 조절 웰빙 브랜드 넘버원 뉴스킨 더 라이언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성의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성의도 기억나십니까? 나만의 숫자를 정하자. 나만의 숫자를 정하자. 스폰서가 잡아라고 하는 목표나 숫자가 과연 떨림이 얼마나 될까? 적든 크든 내가 원하는 숫자, 내가 정한 숫자, 기한을 정한 목표의 숫자를 내가 스스로 정해보는 건 어떠세요? 자, 오늘 다시 정리됐죠?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의도는 나만의 숫자를 내가 정하자라고 정했습니다. 나만의 숫자 오늘 정하실 거죠? 다시 한번 정리되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보고요.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자, 내일은 프로덕트 아카데미가 있는 날입니다. 자, 에이즈락 전문가가 나오셔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미경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